기준으로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하고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한 후 타 상위 법안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경태 예산결산 기금 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장 장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5년도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11월 6일과 7일 총 2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서 601억 2천만 원을 감액하고 11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487억 3,900만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검찰 특정 업무 경비 506억 9,100만 원은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무도 실무관, 감호 실무관 등 특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588명의 수당 및 고용부담금 지급을 위해 전자감독 등 4개 세부 사업에서 총 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의 민사소송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6억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수입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지출 계획안에 대해서는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3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장치 예산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범죄 피해자 임시안전숙소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상근 진술 조력인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예산 8,6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노후시설 개선 비용 확보를 위해 자체 수입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22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고,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1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서 5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1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무상사용 방침에 따라 법제교육사업에 편성된 임차료 4억 7,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행사 예산 절감 편성 차원에서 법령 해석국 20주년 세미나 개최 예산을 2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법령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8,300만 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 개편을 위한 7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생활조례 콘텐츠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한 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서 증액 없이 9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과 특정 업무 경비 45억 1,900만 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고, 감사원 업무용 택시 예산도
그동안 불투명한 집행 관행이 누적되어 온 점을 반영하여 3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관서 업무 추진비 1억 4,800만 원과 국내여비 1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정보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예산 3억 9,900만 원,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 사업에서 국외 업무 여비 6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사 업무의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하여 해외 연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한 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에서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5년 불용 예상액을 고려하여 1억 원, 본부 기본 경비 중 과다 편성된 세계 도서관 정보대 참석 예산 2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우수 헌법수업 경영대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 총 2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서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187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83억 3,8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본부 운영 지원 공공요금에서 2025년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예상액의 10%에 해당하는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 미집행 2월액 등의 해소를 위해 국선 변호료 지원 예산 178억 6,600만 원, 법원 내 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등기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시각장애인 점역 서비스 제공 사업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경우 수입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지출 계획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재판 등 지원 사업에 조사 연구비 2,500만 원을 일반회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의 정책연구비와 통합하기 위하여 이관 및 감액하였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한 38억 4,800만 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20억 원 등 총 59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와 명칭에 명확히 부합하게 편성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검찰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경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검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이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 집행 내역들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까지 충분한 자료 제출과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 제출, 늦장 제출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고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 상당수는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방침에 따라 두 기관의 특활비 및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소관 특정 업무 경비와 법무부 전체 관서 업무 추진비 등은 정부 원안 의결하였고 감사원의 관서 업무 추진비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등 두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타부처 예산심사를 많이 해봤지만 법사위처럼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특혜와 예외가 없는 예산심사가 또 국민의 세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이틀 동안 예산 소위를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또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예산 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들께 좀 자세하게 제가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 소위 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 소위 위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장경태 소위원장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고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왔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이것은 검찰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표를 낼 사람들은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최고위층들이 책임을 질 일이지 검찰과장이 사표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그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고 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한번 스스로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소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는 그러한 예산 심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라는 물음표를 갖고 저희들은 예산소위원들은 심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의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보통 줄여서 특경비라고 하는데 이 또한 506억 9,100만 원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 통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4억 1,964만 원은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 법률구조 수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 민사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6억 200만 원은 국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 사업에 관련된 특수직 직무수당 지급을 위한 것으로 2억 6,100만 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이런 것을 증액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자감독 출동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특수직 직무수당 이거는 2억 7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중 감호 업무를 수행하는 감호 실무관 이것도 1억 7,5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딥페이크 대책을 위한 영상 분석 시스템은 2억 8,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진술 조력인 배치 이를 위해서 급여 현실화 및 장기 근속 수당 도입을 위하여 8,600만 원은 증액했습니다. 법제처 소관
어린이 법제관 사업 홍보는 1,500만 원을 증액했고 국가법령 정보 통합 검색 서비스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는 8억 4,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감사원 부분 말씀드립니다. 일반 수용비 중 업무용 택시 4억 5천만 원 중에서 어제 그제 뉴스에 나왔듯이 마사지실, 노래방 등 근처에서 택시를 탔던 비용은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에서 출발하는 택시 요금만 반영을 하고 4억 5천만 원 중 3억 3천만 원은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은 입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 45억 1,9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서 업무 추진비 1억 4,800만 원도 감액했습니다. 국내 여비 57억 4,800만 원,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 감액, 이 부분 고려하여 11억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3억 9,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등 지원을 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38억 4,800만 원, 38억 4,8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국회법 145조 1항에 근거하여 유상범, 박규택 1차 경고합니다. 이거 다 읽어본 거 아세요? 소년장에 보고했고. 1차 경고합니다. 두 분. 조용히 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겁니다. 뭘 신상이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따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쓰세요. 아주 대통령이나마 잘하더만.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일단 손 들어보세요. 자, 토론하실 의원님 일단 손 들어보세요. 자, 체크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그 상봉 시간 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자, 민주당은 토론 안 하십니까? 자, 토론하실 의원님 손 들어보세요. 장동혁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만큼은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증액에 대한 동의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또 본회의에서도 예산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우리 예결 소위에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그리고 부처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된 것처럼 법무부와 감사원, 특정 기관의 특정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저희 여당 의원들은 동의할 수 없었고요. 물론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부족하다거나 또 그 이전에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페널티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상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의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그와 같이 전액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국민들께서도 오해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을 하면 예결에 가서 다시 그것을 정액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법사위에서는 또 다시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겨우 그것을 무한 반복하다가 법정 시한 안에 여야가 예결위에서 예결위안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정부안이 올라가고 결국은 여야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의 협상 지렛대를 위해서 각 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특정 기관에 대한 특정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일부 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합리적인 범위 내로 감액 규모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건태 의원님 토론하세요. 예결 소위에서 비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합의도 많이 했습니다. 쟁점 예산에 대해서 는 분명히 이제 의견을 달리 했습니다만은 마치 우리 민주당 예결의원들이 여당 예결의원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의결을 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이 없었고 또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정치 탄압 수사나 정치 탄압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 심사가 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는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경비 관련해서도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수사 착수권이 대부분이 검사의 권한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예산을 어떻게 그러면 조정할지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었고 또 특경비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예 자료를 어제 심사 종료 시까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특수활동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의 택시비 문제가 됐는데 그 택시비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할 때 예컨대 11시 넘어서 퇴근할 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택시를 타도록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택시를 탔는지 이걸 알려면 로 데이터를 제출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원이 그 로 데이터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액을 삭감할 수 있지만 우리 국회 예산소위 이소위에서 예결소위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체 분석을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출발한 걸로 비춰진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1억 2천을 반영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겁니다. 이 택시비는
2021년도에는 1억 정도밖에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았어요.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5억까지 늘었어요. 그런 부당한 것을 우리 소위에서 반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예산 심사했다는 겁니다. 네. 법무부의 경우, 특히 검찰의 경우 실제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 예산은 3분의 1을 깎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가지고 어떡해요? 코로나가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두 분 발언권 중지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도 아니고 무슨 발언권 중지예요? 자, 그래서 원래 무슨 모욕적인 말을 해요? 법은 모욕적이지. 법은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2대 범죄만 수사하고 있는데 6대 범죄 수사할 때 인력,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했을 뿐입니다. 원래는 검찰 예산, 인력은 3분의 1을 구조조정해야 돼요. 그거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100번 양보해서 누차 얘기했듯이 내역을 입증하라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같은 부처 있습니까?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제출 안 하는 부처가 감사원, 법무부 말고 또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원, 법무부처럼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신 환해주는 그런 상임위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법무부 감사원 예산이 그동안 잘못됐다고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지금 유상범 의원, 곽기택 의원들의 발언들입니다. 박준태 의원까지. 자, 할 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 한 분씩 더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이번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감사원 등등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이 예산안 제대로 심사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제가 좀 아쉬운 표현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비 24억 이것은 그동안 검찰 2024년에 신설된 예산인데 무분별한 야당 탄압 수사, 표적 수사 등에 활용된 이 디지털 캐비넷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정치 검찰의 캐비넷이에요. 이 포렌식을 끝도 없이 해가지고 제대로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캐비넷 넣어놓고 야당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포렌식 이 연구 개발비 이거 인정해줘야 됩니까? 저는 이 24억 제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감액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유감이다. 그렇지만 이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불법 이 디지털 캐비넷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감시 감독해야 되고 거기 연루된 검사들 불법 행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의뢰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토론하세요. 주진우 의원 토론하세요. 지금 주진우 의원 토론 시간 주고 있잖아요. 주지 마요? 다 주세요, 우리한테. 다 손들었잖아. 다 줄지 말지는 위원장 재량사항이에요. 네. 주진우 의원 토론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민생 침해 범죄, 마약 수사, 공무원 비위 감찰 업무를 볼모로 어떻게 이렇게 보복적인 예산 감액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사위 유관부처의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흔드는 범위를 넘어서서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서 저는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검찰청과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심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게 상식 밖의 조치인 것이요. 법무부와 감사원은 과거 국회에서 냈던 것 이상의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심사를 못했다? 내던 자료를 이번 국회에서 안 내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던 거 이상은 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과거 국회는 자료가 없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입니까? 저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사유로 종전보다 더 심사 자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영원으로 뭔가 예산을 일부 10% 20%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뭘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도 택시비 실컷 자료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왜곡해서 감사원의 설명 내용이 왜곡되게 해가지고 그 원 자료, 감사원이 냈던 바로 그 자료가 특정 언론사에 버젓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출이 됐어요. 그게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민주당의 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이 버젓이 나와서 인터뷰까지 해요. 이게 무슨 예산 심사입니까? 망신주기지. 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 예산을 한 항목도 늘리지 않고 건건히 다 빠짐없이 다 깎고 없앴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인 위원님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가 감사받았다는 사유로 이렇게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밤 11시까지 넘어서 일했던 감사관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 깎으면은요,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것에 대한 범죄 수사 대응력,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하는 거, 이런 것들 실질적인 업무에 아예 본질적으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거 다시 제대로 심사해야 됩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발언 참 잘하셨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럴 겁니다. 자,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거의 실시간으로 예산 소위를 지켜본 위원장으로서 예산 소위에 임했던 위원들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진우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몇 말씀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복했다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보복한 건 야당 탄압 정치 보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검찰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검찰을 실제로 마비시킨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습니다. 마비 얘기하시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았듯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얘기하시는데 왜 이해충돌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막습니까? 이게 이해충돌입니다. 이런 말을 생각을 못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런 발언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토론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장경태 소위원장 한 말씀 하세요. 예, 어제 그제 예산 결산 소위라면서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이 예결 소위에 참여하신 여야 의원님들 모두 고생하셨다 생각하고요. 또 기관장과 부처에서도 어찌됐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 생각하고요. 저도 타부처 예산심사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성역과 예외와 특혜가 많은 상임위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심사를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아주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심사, 예외와 특혜, 성역이 너무 많은 이 법사위였다고 생각하고요. 타부처에 비해서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기관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원칙에 맞는 심사, 당연히 결산이 있어야 심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산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능했다는 점. 예를 들면 택시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감사원에서 출발하는 반경 100에서 200m 이내에 있는 모든 영역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했고요. 그 전에도 과거 관리를 따져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살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장소에서 도착지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출발지들도 많았습니다. 뭐 그게 뭐 GPS가 어떻게 됐느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GPS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로데이터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데이터 제출하지 않았고요. 과거에 관례 얘기하시는데 이해충돌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검찰 출신 의원님들 법사위에 썸이 있으면 됩니까?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자유롭게 예산 심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이제 박은전 의원님께서 뭐 R&D 예산, 이 디넷에 관련된 예산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장비 유지비까지 해서 정확하게 R&D 예산 24억에 이 장비 유지비까지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25억 정도 되는데요. 디넷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디넷의 이 당시 부처로부터 법적 통제 장치를 결산 심사 시까지 만들겠다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돼야 합니다.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아무런 정말 예외도 없는 특혜만 있는 이런 법사위의 예산심사 더 이상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특활비, 특경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님들 강력하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사수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자, 검찰 특활비, 특경비 가지고 지금 계속 토론 중인데요. 검사도 성역 없는 수사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하지만. 그러면 국회에도 성역 없는 자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 검찰만, 감사원만 자료 제출 안 합니까? 자기들은 다 성역 없는 수사, 성역 없는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국회 자료 제출은 왜 성역 없는 자료 제출 안 합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송석준 의원 발언하세요. 예, 어제 그제 밤늦게까지 우리 법사위 예산 소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마무리가 있었는데 정말 그동안에 사실 여야 의원님들이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또 약자들을 배려하는 예산은 또 증액도 하자는 또 합의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결과적으로 우리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또 특정 업무 경비 또 심지어 감사원의 업무용 택시비 이것까지를 다 전액 삭감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행이라는 표현을 참 우리 동료 의원들과 우리 법사위에 대해서 드리긴 참 뭐하지만 바로 이 검찰이라는 건 어떤 조직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또 국민들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강력 범죄, 민생 사범들에 대해서 엄중 수사를 해야 될 국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의 정상적인 활동비를 갖다가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자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각종 민생,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또 그 보호해야 될 그 기관의 임무를 이거 중단시키는 그야말로 진짜 만행 아니겠습니까? 또 이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감사원의 이 특수활동비 또 이 업무상 관련된 기본경비 이런 것들은 감사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대통령 소속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지위에서 우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들의 회계검사 그리고 또 직무감찰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또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는 기관 아닙니까? 우리 국회 각 상임위의 활동을 지원하고 국감 자료가 대부분 감사원의
이런 감사 활동을 통해서 나온 국회에 보고되는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정상적인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마비시키는 이러한 그 예산 결정을 다른 곳도 아닌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법사위에서 소위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법사위 예산소위에서의 최종 결정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어제 우리 부처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최대한 기관에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해서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감사원과 우리 검찰은 단순한 우리 야당에서 봤을 때 미운 기관이 아닙니다. 바로 국회를 지원하는 기관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국가의 보루가 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갖다 이렇게 사지를 잘라놓고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국회가 스스로 자업자득이 될 수 있는 못된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동의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 의원님들께서 주의 주장은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팩트가 틀린 부분은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 예산 소위였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합니까? 감사원 업무용 택시는 전액 삭감한 게 아닙니다. 4억 5천만 원 중 3억 3천만 원을 감액하고 1억 2천만 원을 살렸어요. 감사원에서 출발한 택시비 1억 2천은 살렸습니다. 근데 왜 전액 삭감했다고 거짓말합니까? 발언할 때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배수 의원님, 소영교 의원님 하세요. 아까 내가 먼저 들었어요.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자꾸 대들고 그래요. 곽규택 의원님은 잠깐만요. 곽규택 의원님은 145조 1항에서 1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145조 2항에서 오늘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토론하세요. 예,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감사원에 갔을 때 예산 결산 관련한 이 특활비 업추비 내용을 제대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자료를 제공했는데 감사원 원장님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을 내놓고 보라고 하는 건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설명드리도록 대기하고 설명드리도록 대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기관장님들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관행은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알뜰살뜰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설명도 하고 이 감사원 직원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분들 꼭 써야 될 비용은 이야기를 하셔서 설명을 하셔서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존하시거나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 돼요. 오늘 증액된 내용 중에 제가 무도실무관 관련해서 이 개호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증액됐어요. 법무공단에 이 민사 관련해서 서민들이 와서 법원 지원을 법무 관련한 법률 관련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민사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냈고 그거 다 증액시켜 주셨어요. 오늘 증액시켜 준 내용들은 정말 공무직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때 그 비용들까지 다 지원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들이 국선 변호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거 대한변협에서도 오고 국선 변호인에게서도 오고 다 와서 우리가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예결위는 아니지만 한 번도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누누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자료 내놓으라고. 자료를 와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부터 법무부 장관부터 감사원장부터
위에서 잘 하셔야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잘해야 그 예산을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쓸 수 있고 일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야지. 위에서 제대로 안 내놓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원 택시비 장경태 의원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택시 이상하게 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택시 이상한 데서 탄다는 거는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로데이터를 제보가 로데이터에 들어오는데 준하는 보세요.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노래방, 아실 마사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안 내용이 드린 게 언론에 아니에요. 나왔는데 변명이라고 했어요. 거긴 뭐라고 했냐면 국회 인근. 아니 그러니까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 드렸지 잘 않습니까? 설명해야 돼. 국회 인근이라고 쓰여 있고. 아니, 설명 드려도 안 자, 들으시니까. 정리해 주세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내용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아니, 일찍 했어요. 위원님도 밤늦게 택시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게 자기 서 있는 자리에 택시가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좀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또 방향에 따라서 옆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감사원장님 이야기할게요. 택시 불러보셨어요? 예, 불러봤어요? 예. 그러면 택시 부를 때 내가 어느 가게 앞이다 어디라고 주소 딱 찍어줘야 자, 정리해 아니, 주세요. 그 지도로 현장이 나오지 정리해 않습니까? 주세요. 네, 김성원 아니, 그렇게 간사님. 찍기도- 아니, 종결해 주세요. 토론 정리해 주세요. 자, 명동사무소 때문에 김승원, 그래요. 아, 의원님, 명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사무실이 나가 있었어요. 서영교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아, 그걸 왜 그걸 자료를. 서영교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요. 김성원 간사님 발언하세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네. 예, 위원님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예. 계속 통화 방법만 김승원 반복되고 간사님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내 발언 시간에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김상범 검사 조용히 하고 박규태 의원 좀 조용해요. 저기 곽규택 서영교 의원님 상호 토론이 아닙니다. 상호 삿대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발언 시간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대통령 앞에 와서 자꾸 얘기를 좀 해봐. 대통령 앞에 와서 이재명 하지만 대통령 앞에 와서 이재명 대표는 우리랑 소통 잘해요 아주. 국민하고도 소통 잘하고. 저 두 분 토론 하지 마시고요. 상호 토론. 자, 그러면 김승원 간사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지만 조배숙 의원님 마지막 토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발언하겠습니다. 네, 저 조배숙 의원입니다. 제가 그 예산 심의를 봤는데요. 지금 물론 그 여야 의원님들이 수고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특별 이 감찰 지금 특수활동비 그리고 또 특경비라고 하는 그분이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저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보복성 삭감이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국정을 지금 예산 이거 심사를 하는데 이걸 어떤 그 특정한 기관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한다는 거는 전 국회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게 우리 국회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또 일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서로 여야 간에 대립하고 정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 일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도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사도 하고 또 정보 수집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딱 그거를 뭐 손발을 자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아까 이 택시비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서 뭐 이렇게 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디 근처에 있다고 해서 꼭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정보 수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끼어들지 마세요. 아유 그렇다고 지금부터 좀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하세요. 저는 이거를 자꾸 어떤 예산을 정쟁으로 끌어가지 말고 우리가 좀 합리적인 그런 입장에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특경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로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안 낼 이유는 없는데 중간에 뭔가 의사착오가 있어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승원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윤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부대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의 구체적인 개수와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그 이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시고 입증을 하시라.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특활비도 반영해 드리겠다.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검찰, 감사원 등은 무슨 성역 있는 특별기관인지 그런 성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대로 전액 삭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님 잘 들으세요. 특경비의 경우 지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검찰에서 부랴부랴 저에게 몇 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특수 업무 경비 영수증 내역이라고. 근데 제가 그거를 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소위에서는 그걸 본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수 업무 경비 500억은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앞으로 오늘 갖고 온 자료 특수 업무 경비 내역을 특정 업무 경비 내역을 위원장에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예산소위는 끝났지만 예산소위 위원들이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지금 예산소위는 끝났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소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예산소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역이 입증되고 영수증이 충분하게 이거는 제출했다. 그리고 이 특정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 하는 부분은 제가 여야 의원님들과 간담회 형태의 토론회를 하고 간사간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런 만큼 증액을 하고 싶은데 법제사법위원회 동의를 구하는 의견을 구해올 경우 그거는 그때 가서 참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법사위 원장에게 특정 업무 경비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예결위원들한테도 법무부 검찰에서 노력해 주셔서 그 내역을 입증해 주시면 아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뭐 증액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를 구해오면 우리 법사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수기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원장입니다.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답할 시간이에요. 아닙니다. 그 특경비 관련해서 법무장관은 할 말 없습니까? 뭐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뭐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스트 찬스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장 예. 발언하세요. 특병기 특정 업무 경비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받은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소위 때 자세한 자료를 열람 못 시키고 설명을 못 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들이 작년 1년치 자료를 준비를 해와서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의결이 돼서 아까 법무부처럼 위원장님께서 그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으로 한번 저기 검토하실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좀 제고해 주십사 하는 감사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특활비는 저희가 여지가 없는데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는 라스트 찬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처럼 감사원도 그럼 위원장에게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그걸 다 드리겠다고. 네. 위원장님
저희들 그 출장 여비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 출장 여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좀 보자고 하신 저희들이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몇 개 감사 사항을 찍어주시면 그걸 샘플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 출장 여비는 저희들 감사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다른 분들 잠깐만요. 감사원장님,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국정감사 할 때, 예산심사 하기 전에 그때 잘 하셨어야죠. 그리고요, 지금 중요한 2025년도 예산을 의결하는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불만이 있고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토론은 다 해놓고 의결할 때는 싹 다 퇴장하고 그럼 토론조차 하지 마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야당 됩니다. 박성재 장관님과 천대엽 처장님 두 분은 남아 계시고 다른 기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3분간 그럼 발언하세요. 안 되겠네. 토론이 3분입니다. 법무장관.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게 좋았다. 국민은 기자회견에 정답을 주었는데 완전히 거짓말, 변명, 영부인 감싸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 이게 반영 안 됐어도 부정평가가 17%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19%였어요. 긍정이 17. 지난주에는 19인데 이게 내려왔어요. 자, 법무장관. 당신이 특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가 영부인의 특검은 삼권 분립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고 잘못입니까? 특검은 안 되는 거예요? 특검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이 그 주장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정부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실현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일반 지금 문제가 젊은 세대나 우리 세대나 부부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핸드폰 보지 않아요. 오빠 대통령이 자는데 김건희 여사는 새벽 4시, 5시까지 오빠 핸드폰 꺼내가지고 답장하는 것이 옳은 영부인이에요? 법원 행정처장님. 디도스 공격 받았죠? 예. 네? 최근에 받았어요. 지금 군도 받고 예. 난리가 났는데 예. 제가 숫자 예. 뉴욕타임스의 안보 전문 기자 데이빗 생어가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는데 대법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킹은요. 데이빗 생어가 얘기한 대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제일 잘하지만은 더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방어를 이렇게 뚫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국정원과 적극 협조를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단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행정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에서도 같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그런 건설적인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데이빗 생어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이버 해킹이다. 국가가 마비됩니다. 법무부 장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불식을 세우고 검찰이 이런 일을 해줘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아주 적절한 질문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장관님과 천대엽 처장님 두 분은 남아 계시고 다른 기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11월 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둘째, 특별검사의 결격 사유로 특별검사를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를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공판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 법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조은희, 박은정,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때에는 범위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의원님.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야당 일방으로 강행 처리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 특검 법안들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위법적인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특검법의 핵심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당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야당들만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누가 봐도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중립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아예. 야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이니까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를 추천할 때는 여당은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공정한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이 정하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한 거다 대놓고 말씀을 해요. 얘기를 듣다 보면 눈이 풀려요. 그런 궤변은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온갖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다 수사 대상으로 올려두고 기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무슨 별건 수사 장려 법안입니까? 야당에서 별건 수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적한 민생 법안을 다 미뤄두고 최우선적으로 강행 처리해야 될 만큼 이 특검 법안이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입니까? 우리 국회가 민주화 과정에서 또 경제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던 그 시절의 국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 불편한 얘기에도 다 들어주고 왜 의견이 다른지 충분히 논의해서 수기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표결로 무언가를 처리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국회법에는 협의라고 써 있으면 사실상 합의해야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겁니다. 법문 그대로 해석해서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안 됐으니까 표결해서 처리하겠다. 이게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입법권자들의 행동 양식을 국회법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관례와 선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선대국회에서 물려준 중요한 유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 우리 법사위 운영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민주당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회의 올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반대하고 해야 되니까 참 너무 그게 서글픕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전현 의원님.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불꽃이 광장에서 타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 비선실세들 헌법유린 국정농단에 반성 없는 자아자찬만 있는 담화였습니다. 자칭 순진 여사 감싸기에 급급한 사과를 빙자한 헌정사 최악의 국민우롱 담화였습니다. 아내의 불법 범죄를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인권 유린이고 제1야당 대표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한 정치 탄압은 인권 보호입니까? 김건희 특검이 정치 선동이고 반헌법적 발상이라면 박근혜 특검을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장본인 아닙니까? 자신과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 자신이 고르고 임명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행정부 수반이 국회 입법권을 이해충돌 거부권 남용으로 침해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상권 분립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빙자한 헌정사 최악의 국민우롱 담화로 특검이 통과돼야 할 당위성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많다는 것을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드문 일이고 그 대상이 바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동원해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막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와 동일한 행위를 한 공범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주가 조작 사항,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무수히 많은 관저이전 개입, 국정 개입 등도 검찰, 감사원, 건의기가 모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것이야말로 상권 분립 위반이고 헌법상 내재적 한계인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이고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 상호간에 격론이 벌어지고 큰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곽규택 의원님은 국회법 145조에서 발언권을 중지시켰는데 이제 법안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 발언권은 해제하도록 하고 발언의 자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토론하세요. 예,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올라온 것이 이번이 뭐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닌데 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이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이제 정말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은 모두 다 수사 대상으로 붙여가지고 이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예산에서도 정말 황당하게도 특정 업무 경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뭐 근거도 좀 상당히 빈약합니다.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용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하겠다. 물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목에 칼이 오니까 상대방 팔이라도 자르겠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특검할 만한 사안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백 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했고 법리나 증거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해서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특히 대부분의 혐의 사실이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만들어 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고발을 해두고 자기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정을 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하는 내용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그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또 이야기가 됐었고 또 제2여구권 행사된 다음에 부결까지 된 사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결국에는 주의를 돌리기 위한 그런 입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특검법에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위헌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에 더 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참 드릴까 주저하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미국에서 특검법이 있다가 지금 특검법이 일몰로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질 때에 양당이 합의하면서 그 사유를 삼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이 보면 수사를 정치에 악용한다.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해서 사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문제가 있다. 특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상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수사를 함으로써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 양당 합의 문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 변호사협회에서는 국민 신뢰를 보장하는 데 근거가 없다. 특검의 책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사소한 사건까지 수사 기소하는 과잉 수사가 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 실천에 오히려 실패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검법이 실패가 했는데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만드신 법안에 틀렸다 옳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이 사유들이 과연
참 특검을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잠깐만요. 이 김건희 특검 법안은 뭐 우리가 토론을 안 한 게 아니라 너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여야가 많이 했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특검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 스포트라이트 다 받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는 자기 부정입니다.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았으면서 본인의 아내 김건희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면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윤 씨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윤 씨가 아니다 하는 자기 부정과 똑같아요. 법무부 장관께서 특검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을 했다라는 사후 고백입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특검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아주 비전문가네요. 정치적으로 윤석열 당시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까?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자, 여야 합의가 돼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헌법 조항, 법률 조항, 국회법 조항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의결하면 안 된다 하는 법 조항 있으면 가져오시라고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빈정거리듯이 하시면 됩니다. 할게요. 법무부 장관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1대 법사위가 아니에요. 오늘 법무부 장관이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하는 말씀은 위원장님으로서 하실 법무부 말씀이 장관께 아닙니까? 발언 기회 안 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오죽하면 특경비, 특활비 다 깎겠습니까? 자, 박균택 의원님 토론하세요. 그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뭐 질문 답변 보니까 계속 반복된 내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박균택 의원님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 종결을 표결하려고 한 순간 안건 조정위가 들어왔습니다. 유상범 의원 등 7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 2 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도장까지 다 찍어서 왔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제57조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구성되며 대체토론이 끝난 후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체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 2 제5항에서 조정위원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조정위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위원 3분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분,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소속의 박은정 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오니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11시 40분까지 안건조정위원 추천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정위원 선임과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